중국 권력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앞에 서 있는 인물을 봅니다. 총서기, 총리, 연설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에서 정말 무서운 자리는 앞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리시입니다. 리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패를 단속하는 감찰 책임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에서 기율위는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중국 정치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이미 정치적으로는 끝났다는 점입니다. 무죄냐 유죄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기율위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그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체포보다 조사가 더 무섭습니다. 리 씨는 그 조사 절차의 출발점을 관리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리 씨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리 씨는 태자당 출신이 아닙니다. 공청단 계열도 아닙니다. 혁명 원로 가문도 아니고 중앙 권력의 후광도 없습니다. 출발지는 중국 서부 내륙 간수성입니다. 중국 정치에서 간수는 권력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대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리 씨는 이곳에서 지방 행정과 당 조직 업무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왔습니다. 튀는 개혁도 없었고 강한 발언도 없었고 언론에 남을 장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에서는 이런 경력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리 씨는 이론형 엘리트가 아닙니다. 베이징대나 칭화대 출신도 아닙니다. 학력은 간수사 범대학입니다. 중국 관료 체계에서 중요한 건 출신 학교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검증됐느냐입니다. 리 씨는 현장에서 검증된 관리형 관료입니다. 리 씨의 성향은 경력 전반에서 일관됩니다. 말을 아낍니다. 갈등을 공개화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중시합니다.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자리에는 이 성향이 맞습니다. 리 씨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광둥성입니다. 그는 광둥성 조직부장을 거쳐 광둥성 당서기가 됩니다. 광둥은 중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경제 규모는 최대이고 민간 자본은 강하며 외자 비중도 높고 중앙 통제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전국으로 번집니다. 이 지점에서 시진핑과의 연결이 나옵니다. 광둥은 시진핑 체제에서 가장 민감한 관리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리 씨는 그 광둥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 씨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강한 개혁도 없었고 대형 정치 이벤트도 없었고 상징적인 숙청도 없었습니다. 대신 중앙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 통제 불능, 외부로 번지는 갈등, 체제 이미지 손상,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앙 입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입니다. 중국 내부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중앙의 시야 안에서 사고 없이 관리했다. 이게 리 씨가 통과한 검증입니다. 그 다음 보직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입니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검증 이후의 배치입니다. 기율위는 개혁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리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법보다 당 규율이 먼저입니다. 자, 기율위는 법을 묻기 전에 규율을 묻습니다. 이 기준은 훨씬 넓고 훨씬 모호합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리 씨는 이 구조를 조용히 운용하는 인물입니다. 중요한 점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리 씨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은 상위 권력에서 내려옵니다. 리 씨의 역할은 그 결정이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절차를 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국 정치에서는 매우 큽니다. 리 씨는 차기 총서기 후보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도 없고 대중 인지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점이 아니라 역할의 성격입니다. 중국 정치에서 주목받는 인물과 필요한 인물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리 씨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이 실행되도록 정리하는 역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중요성은 개인의 부상이나 퇴장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맡은 기능으로 설명됩니다. 시진핑과 리 씨의 관계도 같은 맥락입니다.